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3천선 깨지면서 네. 아찔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다행히 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전일 하락폭을 고스란히 지금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 증시가 그동안 너무나 지금 투심이 좀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또 중국 상해 증시가 전일 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또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전일 좀 크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홍콩에서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 아시아 증시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콩 관련해서 거래세 도입은 사실상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고요. 또 만약에 홍콩 거래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고 또 그동안 시장 자체가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 이제 완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반기에 히토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살짝 화해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금리적인 요인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또 시장 완화 정책들을 계속해서 지금 발언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일도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국내 증시도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지만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박스피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일의 낙폭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당분간 3천선 위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큰 반등이 있지만 박스피 내에서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로 달릴까 말까 문을 열어볼게요. 우선 우주항공 관련해서 덕산 하이메탈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일단 뭐 덕산 하이메탈을 가져왔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달릴까 말까 방송을 끝나고 나서 시장이 더욱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비교적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일 또 이제 과대낙폭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4% 가까이 밀렸고 또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전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갭상승했던 부분들을 약간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박스권 라인대를 굉장히 돌파를 해줬고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솔더볼 관련해서 국내 1위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네코스 관련해서 3월 31일 날 양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코스가 이제 우주 항공 부분에서 그리고 또 방위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우주 항공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작년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또 그리고 솔더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회복될수록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목표가를 15,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돌파 시에 17,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2,800원 라인대 말씀드렸었는데 1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나패스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또한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도요. 전일 웬만한 종목들이 5에서 7% 가까이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전일 아주 견고한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팽리스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티콘과 그리고 테드 IC 칩셋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90%의 비중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LCD 업황이 조금 둔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이 찍히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삼성전자가 QD OLED 산업에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투자했던 미국 반도체 칩회사 GCT가 최근에 이제 5G 사업도 다각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한 차례
말씀드려서 바로 2,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은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이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전일 약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피 장세가 나왔을 때 또 실적과 모멘텀이 뒷받침된 종목들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요. 3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33,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24,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5,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페스까지 이렇게 네. 다시 AS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달릴까 말까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새로운 종목 네.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일단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제가 이 섹터를 정말 많이 가져왔습니다. 거의 네. 시리즈별로 계속 가져와서 그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막 50에서 70% 이상의 급등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안 맞습니다. 좋았잖아요, 주가 상황이. 네. 최근에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궁금한 섹터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달리자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증시의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요. 네. 뭐 여러 수주 소식도 있고 뭐 무상증자가 될 수 있고 뭐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뭐 실적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로도 작용하지만 네. 너무나 과도하게 또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과매도가 나왔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도 증시에서는 호재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등한 종목들은 리스크가 큰 만큼 오히려 큰 조정이 나왔던 섹터와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정말 빠른 회복이 나온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sek터가 뭐 대형 제약바이오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든 지금 2달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웬만한 종목들, 특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과 엮여 있는 종목들은 막 고점 대비해서 막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최소 20%에서 30%, 4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까지 불안하면서 가뜩이나 시장 대비 조정이 폭이 컸었는데 최근에 시장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좀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좀 억울하게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는 확진자 추이가 좀 줄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사실상 그 외적으로 또 어떤 각자의 파이프라인과 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 여파에 같이 밀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또 충분히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특히 과대납폭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저점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빠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밀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진 네. 종목들을 주워 담을 그러한 시기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12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움바이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주신 종목 네. 바로 티움바이오입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요. 앞으로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대장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티움바이오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대 상승하고 있고요. 17,0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다시 한번 짚어줄까요? 네, 일단 뭐 티움바이오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움바이오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K케미칼 R&D 센터장이 연구원들과 같이 2016년도에 설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입니다. SK케미칼 센터장이 차린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상폐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특례 상장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경구용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TU2670이 유럽에서 현재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가 내년 2022년도에 35억 달러 규모, 거의 우리 돈으로 4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린자골릭스가 똑같이 임상 2A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티움바이오의 TU2670 경구용 자궁 내막증 치료제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인 TU5113도 이미 12개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아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폐섬유 신약 물질, 또 그리고 면역 항암 물질도 유럽에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됐을 때 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쿠팡도 이제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동남아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 대장주라고 뽑히는 DPC도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 출판사도 이제 계열사인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 설이 돌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티움바이오의 자회사가 이니티움 테라퓨직스입니다. 항체 치료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보스턴에서 자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 요소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특히 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큰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외에도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또 그리고 파이프라인 가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수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리고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TU2670의 유럽 임상 2A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적용되면서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티움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움바이오 구체적으로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볼까요? 일단 뭐 제가 12월 초에 아마 시리즈로 아마 제일 처음에 가져왔던 종목이 티움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아무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없었을 때 12월 9일 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서 조정이 나왔다. 조금 억울했던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와 어떤 뭐 백신이나 뭐 진단키트, 진단시약 이런 걸로 전혀 엮여있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또 성장주들의 약세와 시장에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과 같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 기준에 거의 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 이제 10,000원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12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그때 그 가격보다 더 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충분히 여전히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A생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히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과대 납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5,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권의 가장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15,0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5,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8,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가 탈 코로나19 국면인 만큼 좀 네.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연이어서 또 시리즈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컨텐츠 섹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컨텐츠 섹터 참 오늘 핫한 섹터들로만 쏙쏙 꼽아 오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콘텐츠는 네. 비보호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지금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뭐 SN라이프 디자인도 가져왔고, 위지 스튜디오, 최근에 유학 콘텐츠 관련해서 뭐 캐리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삼성출판사까지 연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큰 성장이 나온 주가 성장이 나온 것들은 좀 피해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노려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콘텐츠 관련해서는 좀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현저히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A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콘텐츠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 스토리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A 스토리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16%나 상승하고 있고요. 3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료들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뭐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내에 진출할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플 TV도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도, 또 쿠팡에서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OTT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사, 또 영상 제작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 자체 플랫폼이 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투자가 계속해서 활발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국내에 진출하는 글로벌 OTT 기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 제작사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수주 물량도 계속 증폭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그에 따른 가장 대표 종목이 A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 또 작가 중심의 또 제작사를 표방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020년 작년 9월 달에 제작비 300억 원을 투자해서 대작 드라마 지리산을 또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납품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총이 원래 800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시총이 4천억까지 증가하면서 영상 제작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시장 여파로 지금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 또 그리고 애플 TV 계속해서 글로벌 굴지에 또 OTT 업체들이 이어지고 진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충분히 컨텐츠 관련해서는 제가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따른 가장 대표 종목이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A스토리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 계속해서 콘텐츠 섹터 네. 강조해주고 계시고 또 넷플릭스가 K-드라마에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만큼 좀 들여다보기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스토리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즈 스튜디오처럼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동안 이제 같은 컨텐츠로 묶이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과는 제외하고 오히려 위즈 스튜디오나 A스토리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모멘텀을 있고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대를 3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33,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34,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41,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4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A스토리까지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무료 네. 방송도 마련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시장의 방향에 기대지 말고요. 종목에 제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변동성만 좀 줄어들면요. 종목 장세가 강하게 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장 끝나고 나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샵 2034로 김준호라고 보내시면 친구도 되실 수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